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안합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받아 국민의힘에서 맡아 사겠다. 즉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 하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합니다.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까지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협치라는 것이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그 다음 1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운영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수정 공개 제안입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토커 수준 아닌가요? 포기할 때도 됐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택도 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7개 상임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법사위와 운영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당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는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공개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을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내년에 2년 차에는 국힘당에게 돌려달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뭐요? 달라고요? 사정을 해도 줄 이유도 없지만 이재명 구하기라며 되돌려달라고요? 어떻게 법대로 처리한 11개의 상임위가 이재명 구하기라고 우겨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되돌려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이쯤 되면 정신 감정부터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국힘당은 그동안 국회 제2당이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들어 두 상임위를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는데요. 거기에 한 걸음 물러선 제안을 내놓은 셈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냥 우기기, 땡깡 쓰기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마저 전향적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1년차 법사위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고 2년차는 국힘당이 맡자는 추가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떠들어댔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늘 타협과 협치라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이 먼저 양보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개그쇼 하는 걸까요? 이미 기차는 출발했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냥 주는 7개 상임이라도 잘 받아서 운영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법사위와 운영위를 하고 싶었다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상임위를 구걸하는 한심한 국힘당,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온갖 폐악질을 해대더니만 또 그 짓을 하려 하는 걸까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회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상임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의 현안 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법사위에도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에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기가 찹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겠지요. 이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헌법 제62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보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을 담은 총리 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각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석 의무를 다하십시오. 만일 이들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원장님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토록 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을 겨냥해 위헌적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 혹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이 출석 및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국무위원들이 야당 주도로 열린 상임위원회 대신 국힘당에서 구성한 짝퉁 상임위, 즉 특별위원회 당정 협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데에 대해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불참한 정부위원, 국무위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에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무시하냐라며 기가 찬다. 여당인 국힘당에서 상임위원회 나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그 위원회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62조 2항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며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운영 규정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한다. 윤석열 정부가 헌법보다 총리 훈령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가 반헌법적인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였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출석하지 않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피감기관장은 모두 전원 고발 조치하고 두 번 다시 국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끝으로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회의에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은 왜 문체부 상임위원이 됐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악의 3대 축인 윤석열, 정치검사, 조선일보를 내가 허물어뜨리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의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제가 문체위를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인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그리고 일부 정치검사, 그리고 조선일보가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의 축들의 한 축이라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문체위에 지원했었습니다. 최근에 기레기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레기 논쟁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민들이 사용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기레기 논쟁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기레기를 논쟁을 막말과 망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사류의 자칭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법조 기자를 사칭하는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사류 몇몇
자칭 언론사 소속의 법조 기자라고 사칭하는 범위가 분명하게 좁혀져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언론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법조 기자로 사칭하는 검찰청을 오가는 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또한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도 제가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를 전제하고 한 사람을 매도해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살포하고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축으로 놓고 해설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표현의 자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법상에 걸리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놓고 해설하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던져놓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지금 행태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그러한 행태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횡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체위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